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썸을 탈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보통은 잘 하지 않는 행동들, 그걸 바로 영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녀가 썸을 탈 때는 자기의 안 좋은 모습들, 화를 내거나 질투하거나 상대방을 막 쪼아대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은 하지 않아요.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썸을 끝낼 때는 보통은 연락을 두절을 합니다. 내가 연락을 두절하면은 상대방은 그걸 눈치를 채요. 아, 이제 나랑 썸을 더 이상 이어가기 싫구나. 썸붕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보통은 상대방을 쪼아대거나 혼내거나 뭔가 몰아가는 거, 이런 거를 안 하거든요. 아직 사귀지도 않는 사이인데 저렇게 쪼아대면은, 아, 만약에 사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쪼아대는 여자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물론 그 썸의 정도, 어디까지 감정이 진척이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숙이 하는 그 행동, 용호를 막 쪼아대는 거, 그거는 썸을 타는 사이에서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거는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싸우는 시기는 사귀고 나서, 썸을 탈 때는 싸우질 않아요. 그냥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숙이 저렇게 상대방을 쪼아대는 거는 아마도 그 연애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상대방을 쪼아대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쪼아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해요. 그게 일반적인 패턴인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썸을 타는 사이에서 연락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왜 연락이 안 되느냐, 누구 만나느냐, 막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 감시하듯이, 물론 여자친구라고 해도 그런 거 싫어하겠죠. 어쨌든 썸을 타는 사이에서는 보통 그런 집착적인 모습들 안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데이트 가기 전에 영숙이 비타민을 챙겨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호감의 표현이고, 오늘 하는 데이트에서 나를 선택을 해달라라는 간접적인 표현인 거죠. 물론 영호가 그거를 바랬던 건 아니에요. 조금은 부담스러워 했었던 것도 같아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챙겨주니까 먹기는 하는데, 아, 좀 부담스럽다. 데이트 선택 전에 좀 나한테 무언에 항의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서운해 할 만해요.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나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썸도 이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리고 호감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질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영호는 됐다,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짝을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은 상대방이 나한테 갖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숙도 전날 데이트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데이트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 그런데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잘 맞을 수 있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영호는 확정인 거예요. 본인 마음에서. 아, 얘는 나를 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영숙도 방심을 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숙도 영호가 마음에 들고 뭔가 합이 맞긴 하지만은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라는 거를 첫 데이트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들을.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더 둘의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 데이트였다면, 여자가 선택하는 데이트였다면은 영숙은 아마도 한 번 더 영호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선택하는 데이트였거든요. 다행히도 상철이 왔기 때문에 고독정식은 피했어요.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둘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숙이 먼저 포문을 엽니다. 송어회가 엄청 맛있었다고 들었다고. 영호가 현숙과의 데이트에서 여자들끼리 공유가 다 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현숙한테서 들었고, 속으로 아, 참 빠르다, 곳에 가서 일렀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호도 만만치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저도 상철님이랑 얘기 잘했다고 들었어요. 너도 상철하고 데이트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어쨌든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영숙이, 입장이 있어요?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상철은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상철이 선택을 한 거고, 너는 네가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그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아닌데 잘못했다라고 깔고 가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호가 당연히 그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미리 언지를 좀 줬어야 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둘의 관계라는 게 그래요. 아직 내가 짝은 아니지만은 서로 주고받은 호감도 있고 내가 보여준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야 둘의 관계가 조금 더 원만하게 흘러갔다. 그런데 영호가 그걸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현숙을 선택한 거는 영숙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해할 만합니다. 자, 그 감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솔로나라,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여자를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너무 서운해한다거나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쪼아댄다거나 그러면은 둘의 관계는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도 그거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도 된다. 룰이에요, 룰. 여기 법칙이고. 그렇지만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좋아할 여자는 없다라는 거죠. 시스템이니까 그냥 이해하는 척 넘어가는 거지 그게 온전히 마음속으로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안타깝긴 하죠, 그 부분이. 영숙은 자기가 충격받았다고. 당연히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으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여기까지는 귀여운 애교 정도, 귀여운 질투심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과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내 호감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상대방이 현숙하고 잘 된 것도 아니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 정도 선에서 끝냈어야 돼요. 더 이상 몰아가지 말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그 감정들은 마음 한켠에 담아둬야 된다. 그냥 없애야 된다. 영숙은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내가 어떤 행동에 선택에 영향을 준 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한 게 있느냐.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게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호는 뭔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지만은 그 중간에서 약간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 그런 부분이 결여가 돼 있었다라는 거. 배려거든요, 결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배려심. 그러니까 영숙이 화가 나는 부분은 내가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선택하지 않고 현숙을 선택을 한 거. 그러니까 상철이 자기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은 물어보잖아요. 상철이 나를 선택할 줄 알고 있었냐고. 모른다고 하거든요. 모른다고? 그럼 내가 짜장면 먹는 건데 상철이 나를 선택 안 했으면 짜장면 먹는 건데 나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영호는 나름대로의 사과를 해요. 영숙님한테 이상하게 미안하더라. 자, 이상하게라는 말은 자세히 파고들면은 굉장히 이상한 단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영숙님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 내가 현숙님을 선택해서 현숙님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미안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한 단어라기보다도 내가 영숙님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거를 약간은 알려주는 단어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영숙이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상하게냐고. 미안한 거는 그냥 미안한 거지 왜 이상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갔냐고. 자, 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꼬투리 잡는 거. 단어 가지고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이런 얘기를 했는지 따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영호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하게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호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미안할 일은 아니죠. 내가 여기서 다른 여자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미안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상황에 충실한 겁니다. 일 자체는 미안한 일이 아니지만은 미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영호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 여자 출연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점심때는 현숙님을 선택을 하고 저녁 때는 이라고 말을 하다가 아차 싶었을 겁니다. 저녁 선택은 여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미 선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숙이 그거를 딱 캐치를 해요. 저녁에는 당연히 내가 선택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100% 간파는 한 거죠. 영숙은 어차피 내가 어장을 쳐놨기 때문에 나를 선택을 할 거니까 낮에 하는 데이트, 남자들이 선택하는 데이트는 현숙을 골라야겠다. 그러니까 영호가 아니 해주겠지가 아니고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좀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숙이 그럼 무슨 뜻이냐고 너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 서운한 거 알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질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서운하면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렇게 다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정리를 합니다. 99% 정리를 해요. 상대방 여자가 내가 미칠 만큼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도 다 감당할 만큼 좋은 게 아니면은 대부분 남자들은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영숙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보면서도 저도 굉장히 킹받고 좀 짜증이 나는데 반대의 입장이었으면은 어땠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영호가 당연히 기분 나쁠 것 같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숙이 또 따져요. 그걸 알면서 왜 해요? 근데 영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무 미안해서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영숙이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짓을 왜 하냐고. 미안한 일을 왜 하냐고. 원래 연애할 때도 미안한 일을 많이 해요.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알면서 하냐고. 원래 연애할 때도 미안한 일 많이 하냐고. 알면서 하냐고. 이게 할 얘기는 아니죠. 너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설사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영호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냥 본인이 서운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치명상을 입히고 있어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정내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마 남자 시청자들의 90% 이상은 정내미가 떨어졌을 겁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렇게 따지고 들어도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짜증나고 화가 날 그럴 상황인데 그냥 데이트 한 번 했던 사람, 물론 내가 호감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냥 썸을 타고 있는 사람,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쪼아댄다. 내가 올라가던 감정이 그냥 확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식어버립니다. 영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연애가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다고. 그러니까 영숙은 한 번 더 게이지가 올라가서 얘기를 해요. 아니지. 연애할 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지. 연애할 때는 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둘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 아무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둘 사이의 견고함은 썸을 탈 때가 더 약하죠. 사귈 때보다. 그런데 영숙이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 견지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직 둘의 관계는 본인 말대로 견고하지가 않아요. 옆에서 툭 치면은 깨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썸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성이 안 차서 그래서 썸이 깨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영호의 행동 때문에 썸을 깨버릴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럴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짜증나지만 화가 나지만 관계는 좀 이어가겠다, 더 알아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저렇게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깨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그냥 발로 뻥 차버렸을 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저거는 남자를 밀어내는 행동이에요. 밀어내는 행동. 정냄이 떨어지게 하는 행동이고. 너무 막 쪼아댑니다. 적당히 쪼아대야 되는데 한 2, 3년 사귄 여자친구 같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호가 이제 할 말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우리 이제 한번 데이트한 거라고. 그러니까 영숙이 라고 생각했어요. 영호님은 결국 우리는 데이트 한 번밖에 안 한 사이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숨이 막혀요. 영호가 약간 배려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저 정도로 막 쪼임을 당할 그럴 일인가라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지만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최선의 답은 나오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영숙이 상처를 선택을 하고 영호가 그걸 가지고 계속 쪼아댔나. 우리 관계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고작 이거예요. 라고 따지고 들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똑같아요. 정내미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제 데이트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이유들도 있을 거고, 그냥 현숙님이 끌렸어요. 이뻐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상대방 여자가 자존심 상할 만한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너보다 제가 이쁘다. 이런 얘기들, 예를 들면은 내 마음이 한 번 데이트한 너보다 한 번도 데이트를 안 했지만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현숙님이다. 라는 얘기들. 자존심 상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영호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너무 의미를 크게 두는 것 같아요. 물론 영호가 영숙을 어장을 치고 얘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여자를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는 했겠지만은 그거를 상대방 여자가 저렇게 막 쪼아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정답을 말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 정도면은 충분히 설명은 되지 않았나. 현숙을 선택한 데이트 상황 알아야죠. 이 남녀 사이는 굳이 말로 안 하고 느낌적으로 그냥 필로 아는 경우가 저는 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의 촉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도 촉이 있지만은 그런 촉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의 감정은 내가 가늠을 하는 거죠. 그런 행동들,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데이트 어땠냐고, 나랑 데이트 어땠냐고. 그러니까 좋았다고 하잖아요. 좋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2번 만날 정도까지는 아닌가? 야, 숨 막힌다. 너무 숨 막힌다. 선을 넘었어요. 야, 저런 식으로 말꼬투리를 잡으면은 어디 남자가 배겨나겠어요? 영호가 한탄을 합니다. 우와, 이렇게. 이해해요. 자연스럽게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겠죠. 저거는 뭐 영호가 군 출신인데 고참이 갈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말꼬투리 잡으면서 갈궈대는 거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럴 때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지만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 자, 미안해라는 한마디면은 된다라고 이경이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그 단어 하나로 끝날 수가 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영숙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남자가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 그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보여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리 남자가 잘못을 했어도 여자가 화가 나 있겠죠. 잘못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이 막 몰아붙여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몰아붙이게 되면은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일단은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그 사과를 아무 때나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봅니다. 아, 내가 사과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가? 그럴 분위기인가? 판단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허점이 보였을 때, 틈이 보였을 때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영숙은 지금 틈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틈이 없으면은 남자가 백날 잘못을 했어도 사과를 못 합니다. 왜냐? 사과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거든요. 사과라는 것도 상대방이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일 때, 그럴 때 합니다, 보통은. 물론 잘못했으면 무조건 사과는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자, 용호가 나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1, 2등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숙은 듣기 싫다고 하죠. 왜냐? 자기는 이 우위에 있다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영호가 만약에 영숙님이 1등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왠지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우위에 있는 분위기가 깨질 것 같고, 영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영숙님이 1등이라고. 역시나 그 아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아요. 너무하다고. 왜 아직은이라는 단어를 붙이냐고. 자, 저에게는 영호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숙이 1등이긴 하지만은 어장에 불과하다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다른 누군가가 또 그 사람도 나를 좋다고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마음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 아직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영숙은 그거를 캐치를 한 겁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면 좋겠죠. 지금까지 득달을 했잖아요. 막 쪼아대고. 그러면은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말꼬투리를 또 잡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은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은자가 문제인 거죠. 그냥 지금 제 마음속의 1등은 영숙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지금은, 아직은, 이거를 붙이는 거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참 한글이 신기해요. 결국 얘기를 합니다. 바뀔 수 있다가 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저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바뀔 수 있다.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 얘기를 한 거는 아마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겠다. 내가 선언을 한 거잖아요. 나 바뀔 수 있어. 네가 지금 1등이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내가 마음이 변했을 때, 바뀌었을 때 또 한번 쪼임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가 아닌데 영숙님밖에 마음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전제 조건인데 굳이 저 얘기를 하게 만든 거 영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쪼아대니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거죠. 영호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관계. 지금까지 보면은 둘 다 서로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 1등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딱히 1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좀 아쉽다, 이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다. 이것만 또 괜찮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서로 자기들만 알겠지만은 완벽한 상대는 아니다. 영호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는 들쑥날쑥 하려고 나왔다. 딴 사람도 알아보고 싶고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다 됐고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알아봤는데 자기 스타일 아니니까. 그런데 현숙한테는 까인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은 본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지금 선택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영숙님만 남은 상태다.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영호도. 정리를 당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결국은 영숙님이랑 깊어지면 최종 선택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영숙님의 1순위가 될 자신감이 항상 있다. 자신감 없으면 시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결국은 본인이 영숙이 아닌 현숙을 선택한 이유가 저기 있는 거예요. 영숙은 얘기해보니까, 한번 데이트해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고,
이미 어장 속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현숙 입장에서도 생뚱맞고 영숙 입장에서도 생뚱맞은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영숙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럿을 알아보고 싶다는 감정이 앞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느낌들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거는 행위에 대한 주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면 좋지만은 그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또 의무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서운한 감정이 들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작아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상대방이 나한테 배려심을 안 보여줬다라는 거,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 대한 호감, 나를 여자로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깔고 들어가야 내가 어장 속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여자들이. 특히 나는 솔로 여자 출연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네? 계속 혼자서 서운한 감정만 쌓여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그냥 서운하다, 나를 좋아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까? 영호하고 내 마음 하나도 다스려주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벌써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는 영호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물론 자기의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서로 잘 맞는 것도 나중에 가면은 안 맞을 수 있다. 뭔가 아쉬운 감정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따지고 보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영호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상처는 뭔가 좀 성에 안 차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영숙 자체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날티가 있어요. 영숙이 날티나는 느낌을 또 좋아하는 것 같고,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날티가 별로 없는, 너무나도 남자답지 못한, 영호도 비슷하긴 한데 상철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상처를 보고 매력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결국은 이 둘의 관계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갑과 을의 관계가 결정이 됐다. 영숙은 좀 매달릴 것 같아요. 물론 영호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없다면, 내 마음 표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영숙도 정리를 하겠지만은 지금의 관계는 약간 영호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본인도 아직은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는 영호가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고 다시 좋아해주면은 나도 좋아할 건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리액션이 없다.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저는 관계에 대한 거는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여운을 주고 좀 상대방이 아쉽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영숙은 지금 너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뭔가 숨 막히는 그런 느낌들을 주거든요. 너무 쪼아대고 남자들이 너무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로서의 영숙을 영호가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숨이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 방어 기제거든요. 남자들의 방어 기제. 어쨌든 영숙의 행보, 상철의 흔들림에 조금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영호로 그대로 돌진을 할 것인지 지주가 주목이 되는데, 영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쪼아대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질려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